오늘도 화이트 바탕에 이 터치를 줘가지고 바닥을 만들 거고, 그 다음에 이 두꺼운 물감은 뭐 이 임파스토 기법에서 인상파에서 많이 쓰던 기법이니까 저렇게 터치를 이렇게 주면서 이 어떤 마티에르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한 나중에 이 분량의 30분 분량의 한 5, 6분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어떤 실제적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. 지금은 저 이 디지털부 넓적한 거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터치를 준다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, 그거는 내가 2, 3일간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이 제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오늘 이제 많이 쓸 그 물감들은 주로 바이올렛 계통이에요. 바이올렛 계통을 이렇게 찍어서 원액을 찍어서 발랐을 때하고, 그다음에 밑에 바탕색하고 브랜딩이 되면서 나오는 색깔들, 지금은 약간 그 청보라색, 청바이올렛을 약간 쓰려고 하는데, 이 또 이 약간의 그 붓의 그 끝을 이용한다거나 또 붓면의 그 측면 측봉을 이용한다거나 하면서 이제 그 물감을 발라 나갈 예정이에요. 오늘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지만 일단은 시간과 공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그 어제 그 보여드렸던 루카스의 그 핑크색을 이용해가지고, 그 붉은색을 이용해가지고 쪽두리 꽃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, 그다음에 지금 뭐 저거는 약간 서양 꽃이긴 한데 오늘은 안 그릴 거예요. 니키탈리스나 뭐 이런 것들도 이 쭉쭉 그 길게 자라는 꽃 중에 하나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꽃들이긴 하지만 뭐 야생화하고는 약간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그 일단은 우리 산야에 있는 들풀 종류로 먼저 할 거고요. 일단 두껍게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냥 뭐 나이프로 올리는 방법도 있고, 그다음에 붓으로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한데, 제가 요즘 그 야생화 시리즈 중에서는 이 두껍게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. 일단은 바닥에 그 칠한 화이트를 잘 버무려 가지고 어떤 속력을 슬쩍슬쩍 주면서 약간 브랜딩을 하면서 이 섞이는 그 농도를 보면서 이렇게 칠을 할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계속 요 한 뭐 열 몇 점 정도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한테 선보이고 싶어가지고, 아무튼 그렇게 재미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. 뭐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물감을 제가 찾아왔어요. 화실을 아침에 일찍 갔다 왔는데 9월부터 작업하려고 이제 화실은 에어컨이 좀 약간 약해가지고 8월 한 달 뭐 거의 못했어요, 작업을. 그래서 가서 물감을 찾아왔는데,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그 이 청바이올렛, 여기 보면 울트라마린, 아니면은 여기 그 써 있는 게 그 울트라마린 바이올렛 뭐 이렇게 써 있거든요. 이런 제품들은 뭐 사실 그 이 청보라 계열인데, 요거는 루카스에서 만든 거고, 루카스 340번인데 루카스라는 독일 회사가 만든 거고, 요거는 르프랑에서 만든 거예요. 프랑스에서 만든 건데, 이 프랑스에서 만든 거는 그냥 바이올렛 블루예요, 이름이. 이건 이제 같은 건데, 이 오랜 세월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렇게 진이 나와요. 이런 진은 뭐 거의 린시드 계열이나 이런 것들이죠. 이 물감을 그 만들 때 그 안료에다가 기름을 섞으니까, 그래서 이 150mg의 이 르프랑 거하고, 그 다음에 독일 루카스에서 만든 이 275mg, 이 두 가지를 계속 쓰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청보라 계열이고, 약간 붉은 보라 계열이 또 있는데, 그거는 따로 나오는 거는 없어요. 여기다 좀 뭘 섞든가, 아니면은 그 크림슨 레드라고 있어요. 그
그 크림슨 레드가 약간 이 레드보라 계열에 좀 가깝거든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데, 왜 이렇게 색을 제가 세분화해서 이렇게 자꾸 설명을 드리냐면, 요즘은 물감 회사들이 물감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 보라색 계열도 엄청 많아요. 여기다가 뭐 흰색을 섞는다거나 다른 색을 섞어가지고 종류가 많이 나온다고요. 물론 이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사람들은 여기다가 무슨 색을 섞어가면서 쓰지만, 그렇게 해서 약간 불편을 감소시키는 그런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이런 그 큰 튜브를 사가지고 조금씩 만들어서 쓰는 것도 재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. 제가 더불어서 이제 그 화이트, 징크 화이트하고 티탄 화이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드릴게요. 물론 제가 재료하게 다 말씀드렸던 거지만 뭐 여러 번 반복해도 이거 사실은 괜찮은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래요. 요즘 제가 화이트 물감을 많이 쓰니까, 그러면 유화 물감 중에서는 이 화이트 물감, 특히 이제 징크 화이트와 티타늄 화이트를 이제 많이 쓰는데, 그래도 특별하게 뭘 알아야 될 그 사항이 있거든요. 제가 뭐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꼭 알아야 될 부분만 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여러 개를 좀 찾아다가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화이트가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게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제가 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구한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이 실버 화이트라고 써 있는 거, 이런 거 굉장히 귀하거든요. 그래서 제 시카고에 있는 우리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가 보내준 건데, 이 윌리엄스버그라는 그 제품인데, 이 실버 화이트는 사실상 요새 그 도시에서 못 만들게 하거든요. 내가 이 실버 화이트를 예전에는 뭐 이런 그 앞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잘못 설명해가지고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이번에 좀 바로 잡도록 하려고 하는데요.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제품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화학적인 요소들은 제가 도표로 화면 위에다가 이렇게 띄울게요. 이 실버 화이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징크 화이트가 있고, 지금 이 제품은 제가 아직 안 썼어요. 왜냐면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인데 약간 좀 딱딱해지고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. 어떻게 숙성이 되나,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징크 화이트 중에서는 이게 플러스가 들어있는 이 그 렘브란트 징크 화이트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오늘 이제 도표를 위에다가, 여기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징크하고 티탄하고 실버로 나뉘는데, 제일 중요한 건 티타늄 화이트하고 징크 화이트예요. 티타늄 화이트는 사실상 엄청나게 오래된 물감은 아니에요. 이 징크가 원래 먼저 나왔으니까. 이 티타늄 화이트의 특징은 약간 투명도가 이 불투명도가 좀 많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 색을 다 덮어버릴 정도로 불투명도가 높거든요. 징크는 약간 이렇게 만져보면은 끈적끈적하면서 약간 이 투명기가 있어요. 이렇게 비춰보면은. 그래서 밑에 색을 이렇게 칠했을 때 밑에 색이 살짝 그랜징 기법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더 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색이죠. 그래서 인물화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징크 화이트를 써요. 그리고 이 실버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어떤 이 회색기가 살짝 있다고 그럴까?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창백한 얼굴을 그릴 때 굉장히 또 유리하거든요. 그래서 뭐 대가분 중에서는 루시안 프로이드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이 실버 화이트를 썼어요. 그리고 이제 요새 나오는 제품들, 이제 티타늄 화이트, 요새 나오는 것들이거든요. 이건 윈저 뉴턴에서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그 고흐 시절에 만들었던 물감을 아직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. 이런 제품들인데, 이런 거는 이제 올드 올랜드라는
그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굉장히 비싸고 고급이거든요.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징크 화이트,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요 회사도 약간 좀 특이한 회사인데 여기서 실버 화이트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안 만들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. 제가 이제 어제 그제 계속 바탕색을 칠했던 그 샤넬리에로 그 프랑스 거는 사실 만든 지가 이제 피카소 시절에서 뭐 만든 거니까 아주 오래됐다고 볼 수는 없죠. 근데 거기는 이제 이 물감에 따라 가지고 이 기름을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 가지고 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. 그런 차이가 있고, 그 대신 또 이 티타늄하고 징크하고 있을 때 변색이 빨리 되는 거는 징크 화이트예요. 그만큼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약간 황변을 일으키는 게 이 티탄보다는 징크가 더 심하죠. 티타늄 화이트는 생각보다 좀 화이트가 더 강해가지고 맑은 색을 표현하고 싶다든가 불투명 흰색을 더 강조하고 싶은 분들은 이 티타늄 화이트를 쓰셔야 돼요. 보통은 이건 이제 튜브고, 보통 이제 이 그림을 크게 그리는 작가들은 전부 다 이제 깡통 물감을 쓰죠.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. 어제 제가 엉겅키 그린다 그랬었는데 오늘 그 바이올렛 물감 찾아오는 바람에 그 바이올렛 계통의 어떤 꽃을 오늘 그려보려고 해요. 캔버스는 이 3호 캔버스인데, 요즘 그 이 캔버스 만드시는 분들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요. 너무 싸게 쓰는 것 같아요. 이 나무 재료를. 이 스기나무라고 해서 파는데 이건 아니죠. 스기나무는 이거보다 좀 더 좋아야 되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렇게 뭐 일단 싸게 보급하려고 만드는 그런 목적은 알겠는데,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루미늄 그 액자 시장으로 다 뺏긴다고. 아무튼 그 문제는 그 문제고, 이 3호짜리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김환기 선생님 우주 시리즈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거거든요. 물감을 10개 바른 다음에 조금 시간차를 두면서 이렇게 점을 찍어 나가는 방법,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어제 그 티탄 화이트로 일단 이 바닥을 또 스크래치를 내주고 하겠습니다. 적당량을 이렇게 나이프로 발라도 되거든요. 이렇게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지털 붓을 이용해 가지고 스크래치를 내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화이트로 바닥을 내는 거는 뭐 일종의 어떤 내 취향이에요.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뭐 젯소를 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저는 젯소를 칠하면은 이질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똑같은 재료로 하는 거를 선호하거든요. 오이고. 이 정도 해주고, 이 힘을 주니까 제가 세워놓고 하는 바람에 뭐 어차피 유화는 거의 세워놓고 하죠. 이젤에다가 세워놓고 하니까. 근데 이제 장시간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, 저는 평생을 그리니까 목이 처음에 일자목 되다가 그 다음에 거북목 되고 지금은 약간 디스크가 진행되고 그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라요. 자, 여기까지 칠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붓으로 제가 터치를 내겠습니다. 일단 이 화이트 이것도 물감을, 이 나이핑을 잘 관리해야 돼. 안 그러면 산지사방에 다 묻어. 조심해야 되거든요. 만든 붓으로 스크래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스크래치가 좀 강하죠? 터치가 강한 이유는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더 강하게 나올 수 있게끔 선을, 자, 여기다가 이제 바이올렛 그 꽃들을 그릴 건데,
일단은 조개나물하고 뭐 그런 거를 그려볼 거거든요. 뭐 이름도 신기하지만 사실 이렇게 한번 외워도 금방 까먹습니다. 뭐 꿀풀도 그 바이올렛 계통의 그 꿀풀이 있는데 뭐 그것도 그리고 조개나물도 그려보고 하겠습니다. 약간 3호니까 어제 그렸던 그 크기보다는 좀 크니까 사실 속력을 좀 이렇게 좀 빨리 하면은 더 고든 선이 나오죠. 어차피 이게 손으로 긋는 거니까 완벽하게 반듯하게 긋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된다고. 이 또한 세상의 원리니까 굳이 거스를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. 자, 이 정도로 해놓고 내일 그 엉겅퀴 그릴 때는 이거를 막 산지사방으로 스크래치를 해볼게요. 일단은 여기다가 해서 넣고 얘는 닦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미리. 그 아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이 꽃 이름이 하늘탈인가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좀 지나서 이제 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찾아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그 생긴 꽃이 있어요. 아까 그 백칠했던 그 붓인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 가장 엷은 꽃부터 그려볼게요.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완타치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이게 살짝만 그린다 그래도 이 터치가 남기 때문에 그 터치가 남는다는 거는 자죽이 남는다는 소리인데 자죽이 남는다는 거는 빛이 머무르는 공간이 자꾸 생기는 거니까 그 머무를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 붓이 너무 백칠용이라 거치니까 좀 작은 붓으로 해서 더 디테일을 만들어 놓을게요. 일단 붓꽂이가 필요하고 붓꽂이를 또 가져왔어요. 아무데나 놓으면 막 묻어요. 자, 여기서 이 밑에 그 바탕색하고 브랜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. 여기도 요 가운데 부분은 그 수술이 있는데 약간 옐로우거든요. 그것도 나중에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밑에서 브랜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팔레트에서 뭔가 이렇게 섞어서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되는 거는 없어요. 해도 되지만 여기다 자죽을 남기는 거니까 그 자죽을 남기는데 충실하면은 여러 가지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. 이게 하늘탈인가? 예전에 무슨 섬에 연화도인가 어디 섬에 가서 내가 이걸 스케치해 온 건데 그때 이 꽃을 보고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. 이 세계가. 물론 이제 지금은 스케치를 보고 제 감성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막 그리는 겁니다.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고. 자,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. 보통 홀수 그리는데 가까이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겉대를 먼저 하고 이 1호짜리 붓이 간수를 잘 못하면은 굉장히 빨리 없어지더라고. 주로 이제 이 기름통에다가 막 섞을 때 그럴 때 막 이 붓이 망가지거든요.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, 1호짜리 붓은.
이런 식으로. 두 개를 했으니까 하나 더 3개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, 아니면은 이 부분 요쯤에서 그냥 몽우리를 젓든 그 모습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, 자, 이 붓을 그 어떤 기름통에서 닦기 전에 미리 그 레몬 옐로우하고 에메랄드하고 레몬 옐로우하고 섞어가지고 요 대를 조금 표현해 줄게요. 자, 이 정도로 해주고, 여기에서 이파리는 지금은 안 그리겠습니다. 아직은 그릴 필요가 없고 나중에 안 그릴 수도 있어요. 자, 이 정도로 해서 그 하늘타리, 이게 하늘타리인가는 잘 모르겠어요. 하늘타리를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조개나물 꽃이 그 꿀풀처럼 막 그렇게 생겼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그려볼게요. 일단은 이 약간 청보라 계열은 이 채도 차이가 에메랄드 그린하고 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아까 그 묻어놓은 그거를 써도 되고, 새 붓으로 그 줄기를 먼저 잡아줘도 좋거든요. 그 줄기를 먼저 잡아줘 볼게요.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세로리안 브루하고 어제 짜놨던 물감이에요. 물감하고 에메랄드하고 섞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대각선으로 구도를 잡아 볼게요. 이렇게 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 볼게요.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잡아보고 여기는 작은, 그러니까 공간을 여기를 좀 많이 남겨놓고 이쪽으로 기울게 하겠습니다. 이것도 다 제가 말씀드렸죠?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. 자, 여기서 약간 이 조개나물 풀들은요 좀 뾰족뾰족해요. 거기 이파리들이. 나중에 이쪽에 그 명암을 넣을 때 좀 물감을 더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, 이제부터 그 꽃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, 꽃은 마찬가지로 새 붓을 사용하도록 하고 물감은 더 짜놓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아직 안 짰기 때문에 짤게요. 이거는 어제 짜놓은 색이라 조금 더 짜서 할게요. 일단은 루카스에서 나온 울트라마린 바이올렛을 먼저 짜놓을게요. 여기다 짜놓을게요. 이렇게 막 흘러내리죠. 이게 지금 여름이라 그래요. 또 하나는 다른 거로 또 하나는 이 르프랑에서 나온 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개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세요. 큰 차이는 없는데 저는 약간은 느끼겠거든요.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. 아우, 또 손에 묻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. 항상 조심. 유아가 그런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. 근데 조금 편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안 그리고 그러잖아요.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? 좀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 나오는 결과물이 좋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. 제가 자꾸 의욕을 불어 넣어야 되는데 그 유아하시라고. 유아가 해보면 재밌거든. 자, 그러면은 이거를 이 진한 부분부터
칠을 하고, 이게 조개나물이라고 해갖고 저는 처음엔 이 나물인가 먹는 건가 이랬는데, 이 꿀풀처럼 그 꽃이 이쁘더라고요, 생각보다. 진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. 이제 르프랑 거를 덧칠해서 써볼게요. 르프랑 게 이제 숙성이 돼가지고 훨씬 더 저거 하네. 색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이제 아주 흐린 선으로 브랜딩을 해가지고 약간 흐리게 하는 톤으로 비벼서 그 다른 꽃잎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. 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그 많은 시행착오를 좀 겪은 다음에 이렇게 완샷으로 한번 해보세요. 이 자꾸 쫄깃쫄깃하다 보면은 이 기운 생동한 맛이 없어지니까 뭐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. 그냥 이런 방법도 있는 거니까 참고하실 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죠.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물감을 좀 약간 여기서 좀 더 마티에르를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를 더 흐리게 이렇게 뭐 자중만 내줘도 뭔가 그 빛이 들어오거든요. 그런 게 중요한 거죠. 이 자죽을 내줄 수 있는 그 어떤 이게 바로 이제 터치의 맛이죠. 물감을 많이 안 찍었어도 이 스크래치 나듯이 이 자죽이 생긴단 말이에요. 이런 식으로. 약간 이제 이 꼭다리로 갈수록 약간 핑크가 살짝 들어가면은 훨씬 이쁘거든요. 그래서 어제 그 짜놓은 루카스의 그 물감으로 살짝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은 훨씬 더 재밌죠. 뭔가 이제 부족한 것 같죠? 이제는 이파리로 이제 만들 거예요. 이파리로 만들 때는 아까 이파리를 쓰던 그 붓으로 바꾼 다음에 자, 옐로우 조금씩 맛이 달라지고 있죠? 이쪽에도 에메랄드 그린
식으로 좀 표현해주고, 제가 이거 하늘타리하고 조개풀 좀 더 제 데생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하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볼게요. 잎 줄기 밑에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. 이 조개나물이 생각보다 좀 짧은 꽃들이에요. 그리고 약간 좀 털 같은 게 좀 나 있더라고요. 이 줄기에. 그걸 좀 표현을 해주겠습니다. 살짝 털 같은 게 이렇게 좀 나 있어요. 거의 조개나물 꽃은 그 어떤 대지하고 좀 붙어서 피는 꽃이더라고요. 저도 옛날에 이게 구롭동가 어디 가서 제가 본 것 같아가지고 기억에, 여기가 날개가 살짝 달리니까 이쁘네.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좀 꿀풀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다른 것 같아요. 이렇게 날개를 살짝 그려주고, 훨씬 더 디테일해지고 있죠? 이런 식으로 바닥에 붙어서도 디테일하게. 제가 이렇게 선을 쓸 때 이 붓을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리거든요. 그런 것도, 왜냐면 그렇게 좀 돌려주면은 딴 쪽에 묻어있던 물감들이 더 잘 묻거든요. 거기 이렇게 살짝 한쪽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써야 되니까 물감들을.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폼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돌리는 거예요. 물감이 좀 많이 묻으라고. 뭐 혼자 그릴 때야 뭐 누가 보는 거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하든 그건 상관없잖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날개를 좀 그려주고, 그 다음에 이 이파리 부분에 약간 좀 옐로우를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좀 약간 진한 옐로우가 필요해가지고 이 퍼머넌트 옐로우 오렌지를 살짝 더 첨가를 할게요. 일단 조금 짜서 넣은 다음에 이 에메랄드 그린하고 조금 섞어서 약간 올리브 계통의 탁색을 좀 만들겠습니다. 이파리를 약간 좀 시든 듯한 느낌을 바닥으로 가면서 살짝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,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요 정도 하고, 그 다음에 이 하늘타리를 제가 좀 이게 꽃잎이 아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생긴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름은 하늘타리가 맞는데 이파리는 거의 뭐 수박 그 이파리처럼 생겼네요. 아무튼 뭐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밑에만 좀 해주겠습니다. 근데 하늘타리는 보니까 예전에 내가 보라색으로 왜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흰색이네요. 흰색이 많네요. 하늘타리.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. 하늘타리. 근데 꽃은 흰색이네요. 거의가 아니라 뭐 흰색인 것 같아요. 자, 옐로우를 그 가운데다가 찍어줘야 돼.
끝입니다. 이니셜 흐리게 해도 돼요. 왜 터치가 났기 때문에. 오늘 뭐 간단하게 이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보시라고 제가 터치를 작은 캔버스에 놓아봤는데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